안녕하세요. 오늘은 너무나 귀여운 차 미니 쿠퍼 미니 쿠퍼 리뷰를 해볼까 해요. 아이. 안녕하세요. 휘릭입니다. 오늘은 미니 쿠퍼 시승기, 구입기, 소유기 3개 다 할 수 있겠죠. 미니 쿠퍼는 이제 사온 지 1년 딱 된 것 같아요. 보험 한번 갱신했으니까 작년 겨울에 샀었죠. 가을쯤에 샀던 것 같아요. 사게 된 이유는 원래 꼭 미니 쿠퍼를 사고 싶진 않았거든요. 저는 옛날에 어제 그 인제 갔다 오면서 얘기했듯이 골프나 뭐 다른 그런 차도 좋아했어서 미니 쿠퍼는 애초에 제 구매 목록에 거의 없었어요. 저랑 제일 친한 형 중에 한 명이 차를 좋아하는 형인데, 그 형이 옛날부터 미니 쿠퍼에 대한 로망이 있었던 형이에요. 워낙 해치백을 좋아하고. 그 형이 옛날에는 i30를 타다가 나중에 미니 쿠퍼 1세대를 타고 다녔죠. 아니다, 2세대였다. 2세대 미니 쿠퍼 노멀 버전을 사서 타고 다녔는데, 그거는 제가 기억하기로 20몇만까지 탔었어요. 근데 미니 쿠퍼가 또 장고장이 많이 나기로 굉장히 유명하잖아요. 그래서 그거를 열심히 타면서 수리를 하고 다니고, 그러면서 수원에 있는 그 미니 쿠퍼 유명한 성지 중에 한 곳에 단골이 된 거죠. 저도 그 형이 차 수리할 때나 뭐 하러 갈 때 가끔 따라가서 이제 구경도 하고 그랬었는데, 그때 이제 온갖 미니 쿠퍼를 다 거기서 봤었죠. 그리고 그 형은 그 사장님이랑 되게 친해졌고, 그 노멀 미니는 판매를 하고 다시 2세대 미니 쿠퍼 S, 그때는 노멀 미니였고 S 버전을, 쿠퍼 S 버전을 2세대를 엔진이 망가진 차를 굉장히 싸게 갖고 와가지고 거기서 그 단골 샵에서 엔진을 싹 수리를 해서 출고를 받아서 지금도 잘 타고 있죠. 수시로 맨날 튜닝을 하고 그러는데, 그 형 차는 제가 나중에 또 소개를 같이 시켜드릴게요. 근데 그 형이 이제, 저는 사실 그 당시만 해도 차 사고 싶은 생각 거의 없었고, 그 전에 그 형이 가지고 있는 그 푸조 206cc, 그거를 제가 잠깐 타고 다니던 시절이 있었어요. 그때 이제 그 미니 쿠퍼 엔진에 대해서는 약간 그런 경험이 있었고, 그리고 이제 그 단골 샵에 왔다 갔다 하면서 사장님 얼굴도 조금 익히고, 저는 그렇게 친하진 않습니다만, 그러다가 그 사장님이 미니 쿠퍼 노멀 생순정 깡통 버전이 있는데 관심이 있냐라고 저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. 제가 순정으로 차를 잘 탈 것 같이 생각을 했는지, 아무튼 고맙게도 저한테 미니 쿠퍼 노멀 버전 49,000? 4만 킬로짜리 모델이 있는데 관심 있으면은 살 거냐 라고 물어보길래, 한번 구경을 일단 한번 해보겠다 하고 그 가게에 찾아가서 그 노멀 미니를 한번 구경하고 타보고, 그러고 바로 그냥 바로 입금할게요 해가지고 이 차를 사오게 된 거죠. 이 차가 마음에 드는 거는 정말 생 깡통 순정입니다. 당시에는 휠도 15인치짜리 깡통 휠이 들어가 있었고, 지금은 16인치 휠로 바뀌어져 있긴 하는데 핸들 리모컨도 아예 없어요. 저는 첫 차도 그랜저 XG라서 그때도 핸들 리모컨이 있었고,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핸들 리모컨 없는 차를 타본 적이 없는데, 진짜 난생 처음으로 핸들 리모컨이 없는 차를 타고 있어요. 그래서 뭐 사실 핸들 리모컨이 있더라도 BMW는 아시다시피 이 볼륨 노브가 되게 몸에서 가까이 있잖아요. 저도 사실 핸들 리모컨 잘 안 쓰고 그냥 그 볼륨 조절할 때 그냥 이걸로 앞에서 돌려서 쓰고 막 그랬는데, 곡 넘기는 것도 뭐 이렇게 핸드폰으로 곡 넘기기도 하고 뭐 아이드라이브로 넘기기도 하고 그랬었는데, 이게 막상 없으니까 좀 불편하긴 해요. 그만큼 망가질 건덕지가 없으니까. 에어컨도 그냥 수동입니다. 이거 먼저 보여줬어요. 나중에 사진 찍어서 보여드릴게요. 에어컨도 완전 수동에
왜 위로 가는 거, 아래로 가는 거, 앞에 공조기, 저 디프로스트고 앞유리로 나오는 거, 그런 모두 그냥 이렇게 돌리고, 세기, 빨간 거, 파란 거, 찬바람, 뜨거운 바람 이런 거 조절하는 거 있잖아요. 그렇게 되어 있어요. 블루투스조차 없습니다. 블루투스도 친한 형이 자기가 미니 쿠퍼에서 쓰던 억스 블루투스 연결하는 거를 저한테 줬고, 그래서 블루투스로 연결해서 노래는 들을 수 있지만 곡 넘김은 이제 헤드폰에서 해야 되는 거죠. 그런 건 조금 불편하긴 한데 어차피 음악을 생각보다 많이 안 듣고요. 제 차량들의 대부분의 공통적인 특징인데 3 시리즈도 그렇고 미니도 그렇고 차가 가볍잖아요. 좀 스포티하고 그런 차들의 특징이 방음이 구리고 스피커도 구립니다. 그래서 음질이 구려요. 근데도 뭐 공인연비가 여기 트림 연비가 찍힌 거는 13.1. 그리고 주행 가는 거리 지금 기름 거의 가득인 상태인데 580km라고 뜨거든요. 굉장히 연비가 좋은 편이다. 그리고 이거는 와이프가 출퇴근할 때는 한 10분 거리를 왔다 갔다 하거든요. 그래서 어떻게 보면 되게 악조건이죠. 예열 될까 말까 하면서 예열 딱 되면은 도착하고, 그런 상황에 23km 평균 주행 속도로 13.1의 연비를, 이게 뻥튀김을 감안하더라도 한 10% 까도 연비가 12잖아요. 실제로 이 마카롱에서 재보면은 연비가 한 12, 13 이렇게 나오거든요. 그래서 연비는 굉장히 좋고, 저는 항상 고급유를 넣고 있어요. 일반유 넣으라는 사람도 있긴 한데 그냥 어차피 주행거리도 많지 않고 어차피 뭐 그렇게 쏘지도 않고 연비도 그럭저럭 괜찮아서 그냥 고급유 넣는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잘 타고 있죠. 굳이. 그리고 제가 이 차를 타면서 느낀 장점은 정말 차가 귀엽고 즐겁다 라는 거. 그래서 차가 잘 나가지 않아도 즐거울 수 있다는 거를 뭐 320D 때도 조금 일부 느끼긴 했지만 전륜구동도 또 이렇게 즐거울 수 있구나 라는 걸 또 느꼈죠. 앞이 무거움에도 불구하고 무게 밸런스가. 저는 그랜저 이후로는 웬만하면은 전륜구동은 타지 말아야지 라는 기본 마인드를 갖고 있었거든요. 근데 타보면은 전륜구동의 느낌이 안 나는 건 아닌데 어차피 출력이 적어서 뭐 토크 스티어나 이런 건 안 나고 앞머리가 무거운 느낌은 있으나, 또 BMW가 이 세팅을 하면서 앞머리는 무겁고 뒤는 가볍게 만들어서 되게 코너를 잘 가는 것처럼 만들었어요. 이게 또 말랑말랑했으면 앞머리가 무거운 게 더 심하게 티가 났을 것 같은데, 애초에 차도 단단하고 그러니까 그냥 핸들링을 하면은 어차피 유격감도 굉장히 없으니까 차가 마음대로 잘 따라오는 느낌이 들긴 하죠. 그러면서 코너링 같은 데서는 사실 트레일 브레이킹 같은 거를 들어가면서 차를 들어가면 뒤가 가벼우니까 차가 더 잘 말려 들어가는 느낌도, 세팅을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이 돼요. 근데 그런 보면은 차가 진짜 너무 유격감이 없고 이 서스펜션이 단단해가지고 롤링도 잘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끔 이제 무한한 안심감을 주거든요. 안정감을. 이게 무조건 돌아갈 수 있어 같은 느낌이 드는데, 그러다가 미끄러지면 이제 한 방에 날아가는 차량이기 때문에 사실 너무 잡아 돌리는 게 좋지 않겠죠. 그렇게 해서 미니 쿠퍼 사고 난 차를 제가 2번 봤어요. 옛날에 젊은 한 대학생쯤 돼 보이는 남자 둘이었는데, 거기 사람들이 설명하면 아실 텐데 수서에서 일원동으로 이렇게 빠져서 나오는 길이 거의 유턴 하듯이 이렇게 헤어핀처럼 돼 있거든요. 그리고 거기에 횡단보도 섬 같은 게 하나 있어요. 근데 거기를 제가 그쪽 길을 어머님 모시러 갈 때나 뭐 볼 일 있으시면 거기 가거나, 친구들도 그쪽에 사는 친구들이 좀 있어가지고 갈 때 이렇게 헤어핀을 도는데 이 차가 완벽하게 코너링이 워낙 좋으니까 돌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나 보죠. 그래서 언더스티어 나가지고 그 횡단보도 인도에다가 차를 들이받아가지고 뭐 냉각수하고 엔진 오일 같은 거 다 흘러내려가 있는 거를 본 적이 있거든요. 그런 식으로 미니쿠퍼는 사고가 많이 나죠. 그리고 이 차를 느낄 때 굉장히 또 좋았던 점은, 역시 차체는 가벼우면 가벼울수록, 그리고 뒤에 꼬랑지는 짧으면 짧을수록 차체가 더 단단하고 쓸데없는 진동이 없거든요. 관성인 때문에 차가 어쨌든 무거우니까 한번 승차감이 흔들리면 방지턱 같은 거 넘어가면은 그 무게가 흔들리는 무게를 빨리 잡아줘야 되잖아요. 댐퍼로. 휠베이스가 짧아지니까 차가 앞뒤로 꿀렁꿀렁 하는 그 체감이 되게 심했어가지고, 그래서 뭐 그게 물론 중고차였으니까 거의 10만 킬로 됐던 걸로 기억하거든요. 그러니까 하체 세팅이 신차의 상황에 같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긴 한데, 그런 물렁물렁한 앞에 무거운 차들 타면은 멀미가 날 수 있다, 이런 차를 타다가. 그래서 그 3GT 있죠? 3GT도 그 3시리즈나 미니쿠퍼 타다가 그 차를 타면 좀 피칭이 느껴집니다. 3GT도 웬만한 차들에 비하면 세팅을 굉장히 잘 해놓은 차잖아요. 차가 갑자기 엄청 막히네요.
3GT도 좀 더 휠베이스가 길고 차가 약간 뚱뚱하게 높은 편이어서 브레이크를 밟으면 미니 쿠퍼나 3 시리즈는 이 노즈 다이브가 좀 덜해서 그냥 쓰는 느낌이 드는데 3GT부터는 약간 핀칭이 이렇게 쪼그라지면서 서는 그 느낌이 저는 미세하게 들더라고요. 아무래도 저 테일게이트의 그런 형상이나 무게중심, 거기 모터도 들어가고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 썬루프도 들어가고 그러다 보면은 위에가 더 높고 무겁고 뭐 이런 것들이 영향을 분명히 주는 것 같아요. 실내는 넓어서 좋긴 하지만. 그리고 이 차가 워낙 가볍다 보니까 브레이킹 했을 때 굉장히 그냥 잘 들고 안 들고의 문제가 아니라 브레이크에 부담이 안 간다라는 체감이 돼요. 저는 사실 말씀드렸다시피 첫 차가 그랜저 XG였잖아요. 이 시절 차를 아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그 당시에는 XG 2피스톤 그 브레이크 캘리퍼가 굉장히 좋은 캘리퍼였고, 당시 현대차, 기아차를 타는 사람들 사이에서는. 그래서 그 XG 2P를 구해다가 투스칸이나 아반떼나 소나타나 여러 가지 차종에다가 그 피스톤을 가지고 그 브레이크를 업그레이드 튜닝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. 그래서 저도 그 브레이크 패드를 스포츠 타입으로 나온 브레이크 패드를 많이 썼거든요. 그때 저는 순정이었으니까 2P가. 그것 하다가 BMW 타면 굉장히 브레이크가 잘 들고 좋다고 느껴지는데, 그거보다 거기서 더 가볍고 잘 드는 느낌이 이 차에서 오는 거예요. 그 120마력짜리 차에 완전 오버스펙의 브레이크가 들어가 있다고 느껴지고, 정말 브레이크는 아무 때나 막 밟아도 그냥 너무나 잘 선다는 느낌이 들어서 좀 조심해야 될 정도로 브레이크는 너무나 잘 들어서 그런 거는 가볍기 때문에 또 가능한 거거든요. 그래서 거꾸로 요새는 320D랑 얘 두 개를 합친 차가 있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. 차도 가볍고 후륜구동에 엣지 패치도 이제 프론트 미드십처럼 어느 정도 들어가 있고, 그리고 사뿐사뿐하게 잘 나가고 그냥 엔진 출력이 높은 게 아니라 그런 가벼운 차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, 그래서 드는 생각은 이제 좀 더 가까운 드림카로는 도요타 86 정도가 생각이 나. 더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걸로 치면은, 미드십으로 치면은 르노의 알핀 A110인가요? 220인가요? 그 모델이 1.1톤에 미드십 1.8 200마력 후반대에 출력을 가지고 있잖아요. 그런 거나 로터스 같은 차들, 개인적으로 제가 수동을 이제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로터스는 좀 수동이 아니어서 다를 수도 있겠지만, 그런 차들을 좀 타고 싶다는 생각이 이 차를 들면서 느끼게 돼요. 이 차가 미니 쿠퍼 차주들이 그렇게 차가 예민하다고 망가진다고 고생을 많이 하잖아요. 다를 수도 있겠지만.